자, 우리 어깨 탈골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우리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잠깐 이렇게 설명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제 이미지가 어깨 뼈예요. 말 그대로. 어깨 뼈가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왼쪽에 그 견갑골, 오른쪽에 상완골 이렇게 있는데, 겉으로 보이시기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어깨 뼈 자체에 그 어깨가 잘 빠지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어깨 뼈를 제가 옆으로 한번 돌려서 사진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어때요? 어깨 뼈가 좀 뭔가 쉽게 뭔가 미끄러질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게 골프 티에 올라가 있는 공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시처럼 작은 견갑골 위에 커다란 상완골두가 올려져 있는 형상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깨는 사실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불안정하게 설정이 되어 있냐? 사실은 어깨는 되게 자유롭거든요. 360도 돌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깨 자체는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인간의 삶에 되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깨는 이렇게 불안정하게 설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빠지지 않게 우리 몸은 이제 안정적인 구조물들 몇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막대기에 올라가 있는 골프티라고 생각을 하면 골프공이 그냥 쉽게 툭 떨어지겠지만은 그 옆에 접시 같은 구조물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어요? 골프공이 조금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 몸에도 약간 이것과 흡사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관절화 순이라고 하는 구조물인데요. 입술 모양처럼 뼈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접시 모양의 연골 조직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관절화 순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찢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어깨가 빠져버립니다. 어깨를 우리가 이제 이런 트랙 위를 굴러가는 구슬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반듯한 길을 구슬이 굴러가게 되면은 이 구슬이 떨어질 일이 없겠죠. 근데 이 구슬을 지나가는 길에 뭔가 흠집이 났어요. 구슬에 지나가는 길이 끊어지거나 하면은 구슬이 길 밖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관절화 순이 찢어졌을 때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깨가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구슬이 그럼 길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지면 구슬이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슬이 깨지겠죠. 그럼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길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구슬이 깨져버리면 이제는 길을 고쳐도 자꾸 어깨가 빠져버리는 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려운 어깨 탈골 수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이 끊어지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절하순 파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깨 뼈가 나중에 변형이 일어나는 구슬이 깨져버리는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커다란 힐삭스 병변, 그러니까 상완골두가 변형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깨가 자꾸 빠져버리게 되면요, 빠졌을 때마다 뼈끼리 자꾸 끼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끼인 자리가 자꾸 깊게 파이게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어깨가 자꾸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힐삭스 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병변이 크면 클수록 단순 관절하순 봉합술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어깨가 다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의 변형이 심한 분들은 단순하게 관절하순 봉합술 뿐만 아니라 변형이 돼버린 상완골두를 커버해주기 위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람플리사지 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깊게 패여버린 뼈의 조직을 근처에 있는 힘줄 조직으로 덮어버려가지고 그 동글동글한 형태가 관절하순 근처에서 이제 잘 있게 만드는, 구슬을 다시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실제로 보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살짜리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숱하게 어깨가 많이 빠졌다는 공통적인 과거력이 있어요. 이 환자분 어깨가 빠져서 오셔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끼워드렸어요. 이제 보시면 어깨가 빠졌을 때 아래로 앞쪽으로 빠져가지고 뼈끼리 딱 붙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그걸 곧 이제 맞춰줍니다. 맞추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미지 끝에 보면 상완골도 오른쪽에 보면 약간 흠집 같은 게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MRI를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수술 전 MRI를 보면은 우리가 왼쪽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절하순 파열이 보이는 이미지고요.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상완골두, 뼈가 깊게 파여 있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뼈가 그냥 깊게 파였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 어깨뼈를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면적이 중요합니다. 면적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저 커다란 그 원형 형태에서 45도 이상 광범위하게 뼈가 깎여 있으면 다시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면적을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 환자는 상완골두에 대한 어떤 이제 보정, 수술도 같이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냐? 일반적으로 하는 관절하순 봉합술은 합니다. 왼쪽은 이제 관절하순 봉합술이 끝난 이제 이미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깊게 패인 뼈의 변형 부분이 힘줄로 꽉 덮여져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줄도 같이 여며놓고 관절하순도 봉합해놓고 하면은 결국에는 울퉁불퉁한 길도 반듯하게 만들어놓고 구슬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깨가 다시 빠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환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26살짜리 남자 환자분인데 이분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빠졌다는 분이에요.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 손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왼쪽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 일단 뭐 빠지셔서 오신 건 아니고 불편해서 오셨다고 하는 분이니까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분도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MRI를 한번 찍어봅니다. 보시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왼쪽 이미지 보시면은 관절하순에 이제 광범위한 파열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아예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뼈가 깊게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깊게 광범위하게 파여 있으면은 나중에 관절하순만 꼬매면은 팔을 이렇게 돌리다가 다시 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힘줄을 여며주는 우리 람플리사지 수술이라는 걸 같이 하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왼쪽 이미지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찢어져 있던 관절하순이 복원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뼈에 깊게 파인 데가 어떻게 됐나요? 아예 그냥 힘줄로 완벽하게 덮여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구슬 자체가 둥글둥글해지면서 이 환자도 결국에는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22살짜리 이제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도 너무너무 많이 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10번도 넘게 빠졌대요. 그래서 오셨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냥 바로 발견했습니다. 바로 찌그러져 있거든요. 상완골두가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뒤쪽에 아예 평평하게 깎여버린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깎인 게 이렇게 너무 많이 깎여버리면 상완골두뿐만 아니라 우리 관절하순 주변에 뼈도 변형이 있을 것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MRI를 찍어보니까 관절하순 주변에 뼈가 변형은 심하지 않고 관절하순 파열만 있었고요.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상완골두만 또 광범위하게 깎여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의 수술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도 이 환자는 또 다른 병원에서 가져오신 자료가 있어서 CT를 확인을 해가지고 면적을 확인을 하고 수술 자체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계획이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모 모양으로 광범위하게 깎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힘줄을 덮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뒤로 다 꼬매버렸는데요. 관절하순 보면은 완벽하게 꼬매져 있고 광범위하게 깎여나간 우리 상완골두도 힘줄로 꽉 눌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면 다시 빠지진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거는 빠지기 쉬운 그리고 다루기 어려운 어깨 탈구의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 상완골두 변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람플리사지라고 하는 사실 되게 간단한 수술입니다. 힘줄을 여며줘서 어깨 상완골두를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수술을 통해서 좀 난해하고 빠지기 어려운 재발성 탈구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 정형외과에서는 이런 어려운 그 어깨 탈구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과 흡사하게도 또 되게 어려운 이제 어깨 탈구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제 몇 가지 케이스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우리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